수능 신청했나요? 혹시 학교에서 아직 안 했나요? 제2외국어 신청하세요? 하세요? 시험장 분위기가 좋아. 그리고 제2외국어 뭐 하셨죠? 제2외국어가 탐과목으로 대체가 되기도 하잖아요. 제2외국어 시험이 남아갖고 조금만 더 보면 되잖아. 제2외국어를 1번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랍어를 택해서 1열로 이렇게 쭉 구셔도 좋고 한 다음에 혹시 알아요 또? 탐구 과목 하나보다 제2외국어를 좀 더 잘 볼지. 근데 시험장 분위기가 좋은 건 분명하니까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신청할 때 아마 학교에 그런 애들 좀 많이 있을걸? 아마 그럴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자고. 갑니다. 공간도형. 공간도형에서 처음 보면 중요한 것부터 하죠. 이면각. 이면각 얘기부터 할게요. 이면각이라는 게 뭐였냐면 서로 다른 두 면이 이루는 도형, 이걸 이면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부터 한번 재보러 가죠.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대충 뭐 그리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렸어요. 평면이 하나는 직사각형인 건데 하나는 사다리꼴처럼 생겼네. 아무튼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런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면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여기를 주목해서 봐야 돼. 이면각의 크기를 재려면 두 면이 이루고 있는 교선을 먼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교선을 주목해서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짓 하더라?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재려면? 너 잘했는데? 이면각의 크기를 재려면 이면각의 각의 크기 이게 원래 스토리인데 생각하면 이면각의 크기 그러잖아요. 이면각의 크기를 재려면 일단 교선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고 각을 재죠? 그건 이제 활용이고 이 교선에서 이 평면에 수선을 하나 이렇게 때리죠. 이렇게 수선을 하나 때리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평면에다가 다시 수선을 이렇게 하나 때려요. 수선이 두 개가 발생하잖아. 두 개가 발생하게 되면 뭐 여기서 이제 하나 잡아요. 이미지 하나 P점을 이렇게 잡아서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때 이 각의 크기를 이면 각의 크기 그렇게 정의를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면각을 재려면 교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선을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평면에 수선을 생각을 해서 이면각의 크기를 재러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내적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각도가 보이기 때문에 뭐 내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걸 보죠.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정의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교선을 생각을 해서 각 평면에 수선을 때린 다음에 각의 크기를 재러 가자. 말 그대로 정의를 이용하러 가자. 사실 이 정의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만 그냥 교선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저런 상황 보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아, 이게 베타라는 평면이 스크린이구나. 알파라는 평면에 있는 도형을 내리면 그래 정사각이로구나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정사각을 꼭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 스토리를 보면 이런 거죠. 뭐 여기 위에 뿅 떠 있는 이 도형을 S라 하자. 그 다음에 아래쪽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 평면이 있어서 스크린에 수직이 되도록 내리꽂아요. 이렇게 내리꽂아서 아래 있는 평면에 이렇게 보면은 다시 도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S 프라임.
그러면 정확히 그렇거든요. 그 정사형이라는 게 쭉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고 쭉 연결을 하다 보면 이미 여기 수선은 발생되어 있는 거잖아. 스크린에 수직이 되도록 빛을 내리쬐는 거니까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또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세타 자체가 이면각의 크기이기도 해요. 요 평면, 요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그거 이제 이런 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는 거죠. 뭐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S 프라임이 나온다. 정사형을 이용해서도 이면각의 크기를 뭐 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쪽에다 쓸게요.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죠. 그 하나가 뭐였더라? 우리 그 벡터 방정식을 했던 것 같아요. 평면 그러면, 직선 그러면 그 평행한 벡터를 생각해야 되고, 방향 벡터. 평면 그러면 법선 벡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선 벡터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단면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베타라는 평면이 있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을 세타를 나는 재러 갈 거야 이런 거였는데 알파라는 평면에서도 법선 벡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H1 벡터. 그 다음에 베타라는 평면에서도 법선 벡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게 H2 벡터. 그러면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잖아. 근데 가만히 보시면 너랑 나랑 합하면 90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세타랑 요 점이라고 할까요? 점이랑 두 개 합하면 또 90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180도요 참. 이게 두 개 더하면 180도, 이게 두 개 더하면 180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요놈의 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걸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면각의 크기나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나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이 그림상에서는 요 세타는 예각이라는 걸 아는데 여기 있는 점의 각을 지금 보시면 얘는 둔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 이렇잖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려면 시점을 일치시키거나 동점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잖아. H1 벡터랑 H2 벡터. 두 법선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로 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제 구하고 싶대요. 바로 해도 되나? H1 벡터의 크기에다가 H2 벡터의 크기에다가 내적을 이제 하러 가겠죠. 내적을 이제 하러 가요. 내적 하러 갈 텐데 여기 있는 세타가 보통 우리가 예각 얘기하잖아요. 예각을 얘기하니까 이게 예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각을 내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적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H1, H2 벡터가 있으면 내적하게 되면 크기는 양수인데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둔각이 되면.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바라보자.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 이 첫 번째 정의 파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공간대응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던 게 있죠. 이거. 너도 수직, 나도 수직, 우리는 수직. 그렇지. 숏 이렇게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삼수선의 정리. 이게 떠올라야 될 것 같은 거야. 뭐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뭐 수직인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세 개인 거네요. 스킬이. 삼수선의 정리, 정사형, 법선 벡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삼수선의 정리가 대부분 끝나요. 끝나는데 거기는 6월달 스토리까지는 그래. 9월달이랑 수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좀 많이 나와요. 끝까지 다 배우니까. 진도 끝까지 다 나가다 보니까 이쪽까지 나오게 되고 가끔 이제 정사형과 섞여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삼선의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삼선의 정리는 뭐 증명도 유의미하죠. 증명하는 것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뭐 하죠. 백면이 이렇게 있고 알파라 하고요. 점이 하나 있고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다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알파가 있고 또 알파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평면 안에 직선이 하나씩 이렇게 있죠. L이라는 직선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세팅 마련한 거고. 첫 번째 함수선의 정리는 이런 거예요. 그 가정은 빨간색으로 하고 결론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가정은 뭐냐면 뭐 할까요? P에서 평면에 수선을 때립니다. H.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때렸습니다. 여기를 N. 여기가 이제 가정이죠. 평면에 수선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에다 수선을 때렸어요. 그 점에서. 그렇게 되면 요거 하는 거죠. 파란색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은 수직입니다. 이거 보이러 가는 거거든. 가정을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PH랑 알파는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HM, L은 수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이고요. 결론은 PM과 L은 수직입니다. 이거를 보이러 가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PH 꽂는 건 똑같아요. PH를 꽂아요.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죠. 그 다음에 P에서 여기 L에다가 수선을 꽂아요. 이렇게. 그림이 좀 삐뚤어졌네. 괜찮아.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꽂게 되면 두 개를 연결한 이 직선과 L도 수직입니다. 요거 하러 갑니다. 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PH랑 알파는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PM이랑 L은 수직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HA의 M이랑 L은 수직입니다. 요거 보이러 갈 거예요. 두 개 먼저 하고 마지막에 있는 거 하죠. 두 개 먼저 하고 마지막에 있는 거 합시다. 두 번째 그림이 계속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 첫 번째 거를 보면요.